오늘의 억울합니다. 20대 남성들이 중증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한 달여 동안 감금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해자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갈비뼈 부러지고 비장 파열 젊은 애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피해자에게 한 달여가량 감금과 잔혹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10일 지적장애 중증인 아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래요. 그럼 잠깐 만나고 놀다 와 그랬는데 하루 지나도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안 오고. 가해자는 대화 도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눈치챘다는데요.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한 겁니다. 아는 동생이 뭐 사업을 한다고 같이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광주 간대요. 광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만나서 지적 능력이 더 떨어진 것 같다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약 256km 떨어진 광주광역시였습니다. 이곳이 피해자가 감금됐던 원룸인데요. 가해자들은 24시간 아들을 감시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좀 때렸었던 것 같아요. 주무치고 발로 차고 귀도 밟고 멀고도 이렇게 빵을 치고. 계속된 폭행에 겁을 먹은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폭행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문가는 경계심이 낮은 피해자가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증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6, 7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계심이 좀 낮고 또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상황이 나쁜 상황인 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직장 동료는 피해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피해자가 일하던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네. 어떤 분이셨는지만요. 그 친구는 착하고 되게 순해요. 화도 안 낼 뿐더러 잘해주면 그냥 푹 빠지는 그런 타입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선 아들을 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볼 수 있었다고요. 119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지금 의중하다고 응급실로 빨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억장 무너졌죠. 병원에서 이제 하루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일 동안 수혈한 것 같아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 부상 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좀 침대 옆에서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신적 온몸이 충격이 전체적으로 있겠죠. 부어 있었고 특히 양쪽 다리에 부종과 멍이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생명까지 위태로웠던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태는 처참했다고요. 피 수치가 낮고 저만의 간 수치도 올라 있고 심장 이제 부신이랑 복부 쪽으로 혈액이 차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방치돼 이제 더 늦게 발견되셨으면 또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장 파열, 안화 골절, 갈비뼈와 허리뼈 골절과 혈복각, 고막 파열,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에 겨운 아들.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다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이 받는 거 그 이상으로 2~3배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은 어려워졌을 것 같고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충격이 1이라면 10으로 100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어머니는 금품을 노리고 계획한 범죄였다고 말합니다. 악질적이고요. 이들이 작업 대출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건데요. 아들을 이용해 신원과 서류 등을 허위로 속여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는 장애인을 이용해서 작대를 하자 대출받고 폰을 사서 되팔아서 쓰고 상조회사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상조회사 가입하면은 전자제품을 주잖아요. 되팔아서 쓰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1,300만 원. 피해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장애인들을 데리고 갈취하고 사기치고 어떻게 약자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충북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제 충주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1월 31일 날 얘 앞으로 휴대폰이 가입이 돼 있다고. 되팔아서 그거를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제 썼나 봐요.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가해자는 이번 사건에서 영리 유인 그리고 중간금 치상, 중상해, 준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일반 범죄보다 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최소 10년 가량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도움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지 않자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는 어머니. 며칠이 지나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일하러 갔다는 아들은 인증해야 한다며 집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촬영해 보내달라고 했다는데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월급 받으려면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니 월급 받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가해자들은 아들인 척 메시지를 보내며 어머니에게 금전을 요구했다고요. 어머니는 아들과 다른 말투와 평소보다 빠른 답장 속도에 눈치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톡이 오는 게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는데 엄청 빠른 거예요. 내가 보내면 바로 30초 안에 길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장애인이어도 통화가 되니까 찾을 수가 없다. 장애인 인권도 있고 그래서 뭐 범죄 협의가 없으면 조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느낌이 이상한데 왜 못 찾나. 손발이 다 떨렸죠.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차례나 경찰을 찾았지만 경찰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아들이 광주광역시에 있다는 말에 달려갔던 어머니. 그러나 아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광주가 뭐 작은 동네예요. 경찰 도움 없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서에도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정말 저 이제 광주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는 아 얘가 죽어야 찾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던 중 가해자들은 또 다른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려 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를 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한 달 만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계속 때리니까 얘가 겁이 난 거예요. 얘가 죽을 것 같은 게.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내 친구가 얘를 계속 때린다. 그 피해자 형은 경기도에서 실종 신고된 지적 장애가 있는 형인데 곧 죽게 생겼다. 이 신고가 들어온 거야. 지난달 8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 제작진의 취재 결과 지난달 2일 주거지 인근 경찰이 피해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출동 요청은 없었다고요. 그 전에 뭐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하고. 이유를 묻는 제작진의 취재에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했는데요. 석연치가 않네요. 전문가는 지적장애인의 실종 사건의 경우 아동과 동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되면 바로 접수하고 현장 출동 확인해야 됩니다.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성인 실종으로 봤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뻔한 어머니. 경찰이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했다면 아들의 구조는 더 빨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 4명 중 1명만 구속 기소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 고통받게 될까 두렵다고요. 가해자들이 주소며 주민등록번호며 이제 얘 이제 인적 사항을 다 알잖아요. 찾아와서 자기를 신고했다고 보고하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바로 내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들. 어머니는 엄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